160쪽을 보시면 등기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부동산 등기 제도에 의해서 물건의 공시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우측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좀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텐데요. 네, 민법에서도 하십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등기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민법의 조문이에요. 민법 186조입니다. 민법 186조. 우리 민법 186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갖춘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뭐예요? 네? 법률행위 참 막막하죠? 네. 103조 공부하시니까 법률행위는 공부하셨을 테고, 그죠? 네. 피해 가실 수 없죠? 103조 나왔으니까 법률행위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팁을 드리자면, 네. 간단한 건데,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해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여러분도 숨 쉬고 있죠? 숨 쉬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죠? 이것도 행위예요. 사람의 움직임은 다 행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행위라고 봐요. 우리 법에서는 여간 다 행위인데 그 앉아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까? 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까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는 없고 일부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 그러면 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권리의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 이것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얘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게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 행위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뜻자예요. 생각,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권리 변동과 관련된 의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이때 이 권리가 만약에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건행위. 채권이라고 한다면 채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상법상의 권리나 의무라고 한다면 상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상행위. 행정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뭘까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소송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소송행위. 이걸 전부 통칭해서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미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 즉 권리의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그게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할까요? 즉 물권 변동과 관련된 행위를 얘기할까요? 채권 변동과 관련된 행위를 얘기할까요? 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팔고 사는 것을 매매라고 얘기하죠. 팔매자와 살매자예요. 팔고 사는 것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의 등기 명의를 을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즉 갑은 권리가 소유권이 소멸되고 을은 소유권이 발생이 되니까 한 단어로 변동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소유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대금 채무,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매매는 채권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입니다. 채권 행위. 그러면 여기서 물권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채권 행위만 있죠. 그럼 물권 행위 어디 갔습니까? 채권 행위 안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안 들어보셨겠죠? 2학년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 즉 물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는데요. 보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채권행위에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을에게 넘겨주면서 을은 그걸 받으면서 대금을 갑에게 넘겨주겠죠? 이렇게 각종 서류와 대금이 맞교환되는 인간의 행위, 그게 바로 물권행위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 자체는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고 그 안에 즉 서류와 대금이 교환되는 거, 이게 바로 물권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할 때 그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에서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된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갖추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지만 소유권 물권이 변동이 되니까 요거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립 요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186조도 있지만 하나 더. 그러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등기를 갖췄을 때. 그러면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다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접수 시, 저장 시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 즉 등기소에서 신청 정보를 접수한 시점. 요 접수 시라는 문구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의 어느 시점? 접수 시점. 요게 물권 변동 시점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어느 시점? 접수 시점.